그러니까 조선일보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조선일보는 이런 정도 상황이 오면 해프닝이다,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긴장.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났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할 것 아니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맘때는 그 조선일보하고 박근혜하고 정면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논설위원 하나 그 비리를 정권에서 들춰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가 때렸습니다. 박근혜를. 그런데 지금은 안 쓰거든요.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윤석열 개인은 죽었지만 윤석열 권력 자체는 광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더 결속하고 있다는 네. 사정이 180도 다르고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함부로 기사를 쓰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든다는 어떤 그 일종의 곤조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는 계산서는 복잡하고 그래서 긴장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네.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막 그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는 절도운동도 일어나고 그게 큰 조선일보는- 타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일보 절도운동 뭐 불매운동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뭐 언론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해왔죠.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걸 다 겪은 조선일보고 눈도 깜짝 안 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면 인세가 많은 신문입니다.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이 배달 신문 그게 조선일보가 전통적인 어떤 기름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절도운동은 실제 타격이 있었어요. 네. 구독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쇄도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이게 터졌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기자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럼 조선일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과 다음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의 어떤 언론 시장에서 이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한 언론 쪽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한 언론 유튜버하고 조선일보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커뮤니티에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월가의 헤지 펀드를 굴복시켰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네.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디어 시장의 구조에 어떤 권력 이동의 현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그런 데서 이제 강한 압박감을 안 느끼냐?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게 터졌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게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그러는데 아이 때마침 조선일보 그러지 않아도 절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름을 버려가지고 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일단은 조선일보가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 네. 그것도 보수 안에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나 실제로 이제 뭐 매출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당장의 매출에는 이런 어떤 절도운동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네. 보는데 말하자면 그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에 뭔가 맥을 하나 끊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거시 언론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느냐? 네. 이제 극우 유튜버한테 우리 어떤 언론 권력을 넘겨줄 거냐? 이런 깊은 고민까지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네. 단순히 지금 우리는 뭐 보고받은 바 없다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야. 이걸 만족하겠냐고. 바깥에 지금 극우 세력들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동은 안 하고 또 광장에 극우 유튜버라는 게 뭐 우리도 뭐 다 진보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게릴라식 대한 언론이지 네. 견고한 어떤 자기 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레거시를 위협하는 단계로 지금 확 올라오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까졌다면 저는 당분간 저 윤석열하고 거리두기 이런 것들 논조가 약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오히려 윤석열 쪽을 더 편든다? 그 이제 극우에 조금 영합하거나 그러면 한동훈을 까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기 일단은 두 개 문제를 다 묶어서 가지 말고 네. 이렇게 살라미를 전수를 해가지고 이거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타협을 시도하고 거래를 시도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문제는 이 돌아온 한동훈은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라고. 그때야 조선일보가 막 띄워줬지 한동훈을. 근데 지금 보십시오. 친한계가 괴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책 냈잖아요. 네. 국민이 먼저다. 그 책은요 보수 진보 양쪽에서 얻어맞기 딱 좋은 책이에요. 한동훈이가 계산이 지금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예전에 대표할 때만큼 반향이 있겠지 하고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확실히 선 긋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핵에 대해서 또 계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어정쩡하게 냈어요 책을. 네. 윤석열의 강을 건너겠다는 거냐 안 건너겠다는 거냐 이게. 그러면서 자기 발언을 후회한다는 대목도 나와요. 네. 윤석열에 대한 발언도. 그러면 이건 얻어맞기 딱 좋은 책이지 이게 그걸 조선일보가 이제 저기 뭐야 예전의 한동훈으로 이걸 대우해줄 이유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자, 이 질문 꼭 드려야 되겠는데 검찰이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경찰에 대해서 일정하게 김건희가 윤석열 권력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 수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검찰 조직 분위기로 보면? 네,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조금 저기 눈치를 살필 것이다. 가능하다 예. 안 하다보다도 불편해하고 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3월 10일 전후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친한계는 마지막으로 특검으로 아예 그냥 이걸 보내자.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와 검찰 간의 어떤 그 이익 공동체가 어느 부분에서 형성돼 있느냐. 예. 사실 윤석열이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 인사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의리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치 자금만 수사하고 공천 개입을 수사를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죠. 예. 그다음에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못 끄집어냅니다. 지금 비화폰이 몇 개가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출 대장도 우리가 못 봤다고.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1000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와. 1000단이라니까. 100만 해도 사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1000단이다. 1000단이에요. 뭐 그 정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김명재 의원이 이제 언급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우리가 몰라. 뭐 국무위원들 갖고 있다. 내란 종사자들 갖고 있다. 뭐 대통령실 갖고 있다. 그거 다 해봤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까지잖아요. 정권 거덜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미 거덜나 있으니까 뭐 더 크게 이제 저 파헤쳐진다고. 그 1000개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1000개 정도 나가 있다는 것은 비하폰이 하나의 딥스테이트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운영 체제 말고 비공식적인 국가 운영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있다. 권력이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라인들이 지금 저기 검찰 경찰에 다 살아 있다. 경호처까지. 와.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아니 국회 내란 특위에서 나온 증언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00개라는 이야기는 비하폰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존재한다면 국가 권력이 두 가지다. 1000개가 아니요. 몇천 개요.
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국가가 두 개가 있었네요. 자, 봐요. 경호처가 절대 안 내놓는 자료가 비화폰 불출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 안에 곳곳에 비아폰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어서 내부를 감시하고 그거야. 그리고 거기엔 검찰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점엔 김건희가 있고. 그런데 보십시오.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김성훈 구속영장을 왜 자꾸 기각시키는데? 예. 아니, 자 비화폰 서버를 압수했다가 예. 이렇게 이제 경찰이 압수해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그 내란 종사자들 10명 구속시켜가지고 윤석열 빼고도 예. 10명을 구속시켜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비화폰 자료가 있으면은 재판에 얼마나 욕이 나겠어. 예. 그리고 저 공소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돼. 예. 이렇게 검찰에 도움되는 자료를 스스로 차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다른 게 왕창 나와 버리는데,